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근파생꾼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만기도 끝나고 매매할 것도 없는데 제가 어제 미국장 설명을 드리면서요, 드린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드린 말이 있어서요, 오늘 차트 잠깐 꺼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255에서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쳐올랐지,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렸고요. 그러다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에 올려드렸던 255.85 그 근처까지 급등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이라는 게 확실하다, 그죠? 예,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저항이라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렇게나 끊어놓은 이 기준가가요, 선물에 오차도 별로 없는 이 기준가가 시장에서는 저항선이 된다는 거지, 그죠? 이유는 모르지만 저항선 된단 말이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시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강의를 좀 잠깐 열었습니다. 자, 선물 투자를 매매하시는 분들 어떻게 선물을 알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면요, 전문가가 그게 쉽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남이 현물 투자보다 더 쉽다고 얘기하던데요. 왜? 현물 시장은 올라야지만 수익이니까 얘는 시장이 올라도 수익이고 내려도 수익이고 한 달 뒤에 다시 본전이 오더라도 본전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로, 그죠? 선물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거든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올라가는 대로 베팅, 내려가는 대로 베팅. 그리고 물리더라도 견디면은 복구가 되고,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을 권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엄연하게 선물 투자는요, 예, 파생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이 상품은 굉장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특징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선물 투자는 깡통을 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깡통을 염두에 두면은 절대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현물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현물 투자는 내가 43,000원에 잡은 삼성전자가 4만원이 간다고 해서 내 원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물은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선물이 20포인트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계좌가 깡통 차버립니다. 근데 20포인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말이지, 그죠? 자, 차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불과 7월 25일 날 선물 지수는 277이었고요. 현재 255입니다. 얼마 떨어졌습니까? 불과 10일 거래일수로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일 만에 거래일수로 10거래일 만에 2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7포인트가 떨어졌네, 그죠? 거래일수로 27포인트가 떨어졌다. 여러분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이 뭔지를 모르고 선물 매수로 대응을 했다면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전부 깡통 찾겠지, 그죠? 왜? 선물은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가 내려오면은 깡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반대 매매가 돼버려요. 근데 현물은 틀리잖아요. 그런데 현물이 더 좋으냐? 아니지, 그죠? 손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현물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돈 날릴 걱정부터 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낫죠. 뭐하러 굳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날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본다면 현물 투자보다는 파생 투자가 훨씬 낫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그 와중에 선물 투자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대신에 파생 투자는 엄청난 고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현물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위험이 있다는 거, 현물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깡통 찰 가능성으로 본다면 현물의 몇만 배. 대신에
수익 낼 확률로 따진다면 현물보다 또 몇백 배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고위험, 울트라 리스크, 고위험 상품이고 고리스크, 하이 리턴, 현물에 비해서 하이 리턴, 쉽게 하면은 얻어가는 돈이 많고 리스크는 울트라 리스크입니다. 하이 리스크가 아니고 울트라 리스크입니다. 졸라게 위험합니다. 대신에 현물보다 수익은 10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보면은 현물보다는 선물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위험성을 보면은 현물의 울트라 리스크, 졸라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15포인트만 떨어지면 깡통 돼 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물 투자, 옵션 투자, 현물 투자 얘기하면서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놈은 맨날 위험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냐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제 입장에서요. 친구가 강원랜드를 놀러 가자고 해서 강원랜드 가서 포카 게임 하는 거 있잖아. 오포카 게임요. 제가 강원랜드를 한 5번 정도 갔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3번에서 5번을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간 적이 없고요. 강원랜드 처음 생기고 스키장 때문에 한 3번은 갔고 친구가 야간 새벽에 전화 와서 뭐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던 게 한 2번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추첨하니까 제가 아예 안 간 지가 뭐 엄청 오래됐는데 저는 갈 때마다 30만 원을 따왔어요. 저는 그 강원랜드가 뭐 하는 데지도 몰라요. 그런데 갈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을 따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주식 투자와 똑같습니다. 남들은 만 원, 5천 원, 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투자할 때 저는 1,000원밖에 안 걸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요게 전부 다입니다. 8시간을 앉아있든 7시간 앉아있든 3시간을 하든 저의 최고 베팅액은 3,000원, 최저 베팅은 1,000원. 자, 3,000원을 베팅했습니다. 근데 꼴렸어요. 그럼 남들은 6,000원 하겠죠? 아니요, 저는 1,000원밖에 안 해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 또 꼴렸어요. 또 1,000원 해요. 또 꼴렸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5,000원, 만원 하겠지. 안 그래요? 전 또 1,000원 해요. 근데 먹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5,000원 가요. 3,000원 가요. 최고 한 따위. 뭐 5,000원도 베팅할 수 있으니까요. 5,000원까지 감안합시다. 5,000원 가버려요. 그럼 먹어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실 나는 게 다 덮여요. 그럼 다시 3,000원을 가요. 또 먹어요. 추세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한번 일단 확인을 하고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최저 베팅입니다. 야, 10번 졌는데 이제 먹을 차례가 안 왔어? 하고 베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실제로 먹어야지만 베팅을 합니다. 먹어야지만 베팅을 해요. 그게 뭡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차트지, 그죠? 일본 캔들로 치면 뭡니까? 적산병, 흑산병. 저는 일상이 그렇습니다. 나쁠 때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더 없어지는 거지 나아지는 경우 없습니다. 근데 돈이 있을 때는요, 더 많아져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한계가 오겠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있을 때 더 많아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많고 없는 사람한테는 더 없는 게 돈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베팅도 내가 먹을 때 더 베팅을 하는 거지 날릴 때는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은 3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가서 300만 원 날리고 제 정말 친한 친구는 몇 억을 날렸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야금야금. 저는 5번 정도 갔는데 5번 다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강원랜드가 저한테는 뭡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왜? 나는 베팅을 1,000원에서 5,000원 한도로밖에 안 걸기 때문에 날려봐야지 1, 20만 원밖에 안 날려요. 그 이상 날리면은요, 저 그만해버릴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왜? 1,000원에서 3,000원 걸어봤자 얼마나 날리겠어요. 그리고 손해가 보면 1,000원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러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즐기러 가니까 돈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나 이런 아들은 뭡니까? 바카라 뭐 이런 걸 하면서 30만 원씩 베팅을 해버린 나중에 열받으니까요.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몇 개월 더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뭐 인생 밑바닥으로 전락해버렸지, 그죠?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떠나서요. 도박이란 건 그렇습니다.
내가 최소한도로 내 뒷길을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카라가 뭔지도 모르겠고 블랙잭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해봅니다. 친구 따라서 저도 베팅을 한번 해봤어요. 5,000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먹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50% 미만인 거예요. 10번을 지르면 10번을 다 먹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억 번 지른다 생각하면은 제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40대 60, 먹을 가능성 40, 날릴 가능성 60. 왜 그러냐 그러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홀만 계속 나온다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과 짝을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홀이 10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짝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짝이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50%밖에 안 돼요. 홀이 10번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50%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짝이 나오겠지 하면서 또 배팅을 크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또 안 나와. 그렇게 10번을 더 했는데 또 홀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짝을 걸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10번 날렸을 때는 사람이 크게 돈을 안 날려요. 근데 그 다음 10번 날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산한 거 100원 날리면 200원 베팅하고 200원 날리면 400원 베팅하고 400원 날리면 800원 베팅하고 800원 날리면은 이카다가 나중에 1억 날리면은 2억 베팅하고 2억 날리면 뭐 4억 베팅하고 이런 본전 된다. 야, 너 뭐 4억 없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10번은 크게 안 다치는데 나머지 10번은 크게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이니까 내일은 올라갈 거야. 근데 또 떨어져. 그렇게 10일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개인들 어떤 생각합니까? 돈을 안 날린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관망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처럼 뭡니까? 하루에 5만원 10만원 벌면서 단타 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냥 더 떨어지면 아 그런갑네 하고. 그죠? 지금처럼 올라가도 뭡니까? 올라가는 거 알고 제가 255.85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알려주면서 저는 베팅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왜? 못 믿겠는 기라. 오늘도 2번의 기회가 있었고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도 칠 기회도 있었어요. 지금요. 근데 안 쳐요. 왜? 얘를 못 믿는 거예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255.85를 돌파해주면 해줘봤자 257에서 맞을 거고.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은 또 250 깰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못 믿는 거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할 때 제가 뭐 수천억 벌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본 것도 없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는데, 아쉬운 게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 생각에는요 260 정도에서 베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베팅해가지고 아마 큰 손해 났을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야금야금 손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야, 선물 지수가 20포인트나 쳐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 안 하겠어 하고 잡았다가 아마 요 이틀 만에 10포인트 이상 손해보신 분도 수두룩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 이틀 만에 선물은 깡통 차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옵션도 콜옵션으로 깡통 찬 사람도 많을 거고 선물로 지금 엄청난 손실 나신 분도 많을 거고요. 지금. 잘 버티다가 요 이틀 못 참아가지고 엄청난 손실 나신 분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원인이 뭡니까? 평소에 가랑비 졌듯이 손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씩 손해보다 보면 열받아서 나중에는 왕창 손해보거든요. 왕창 버는 게 아니에요. 조금 손해보다가 뭡니까? 왕창 손해본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식 패턴으로 말하면은 적산병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흑산병입니까? 흑산병이라고 얘기하죠. 음봉에 음봉을 부르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 논리지. 그죠? 근데 이래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1년에 몇 번 안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올랐다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락에 안 물렸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를 바로 깨버리고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했는 거예요. 근데 당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앞전에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은 이 폭락도 손해볼 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금야금 손해보니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버리는 거라.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지 말아도 될 손해를
크게 보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큰 손해가 났잖아요. 자, 일단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미니 선물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선물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입니다. 위험한 상품임을 설명드렸고, 선물은요, 한 계약당 약 500만 원 정도 가치입니다. 저는 2천만 원 가지고 전거금 매매할 수 있다. 그죠? 원래 3천만 원인데 한 달 이상 매매를 하면요, 전거금을 2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요게 9월 달 되면은 이제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각종 규제들도 사라진다고 지금 정부 당국에서 지금 미리 말을 해놨거든요. 9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선물 옵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모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줄어들고요. 전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넘어오실 거예요. 자, 일단 2천만 원 가지고 4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4계약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 그죠? 4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올려드렸듯이, 그죠? 자, 내가 원금이 1억이 있으면요, 1억에 적정한 선물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2천만 원밖에 없으면 몇 개를 사야 됩니까? 하나밖에 사면 안 돼요. 물타기도 하면 안 돼요. 2천만 원 가지고는 한 개 이상 사는 거는 사치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지 않게 매매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위험하지 않게 매매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위험한지 알면서도 열받아서 베팅하게 되면은 반드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거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즐기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회피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원칙들만, 선물에 대한 원칙들만 지키면은 선물 투자도 현물 투자보다 엄청난 고수익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울트라 리스크는 현물 투자만큼의 리스크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방식은요. 자, 1억이면은 2천만 원만 투자해라. 2천만 원이면 1,000만 원만, 500만 원만 투자하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500만 원 투자해가 한 개를 사봐야 돈이 안 되죠. 선물 1포 먹어봐야지 25만 원밖에 안 돼요. 1포 먹기가 쉽습니까? 오늘 저점 고점에서 겨우 1포인트 왔다 갔다 거리는데 선물 1포 먹기 어렵지, 그죠? 선물 10포인트 물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선물 1포인트 먹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됩니까? 한 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몰빵을 치고 있는 거죠. 왜? 4개 잡아봐야 1포인트에 100만 원밖에 손해가 안 나요. 먹어도 100만 원, 날려도 10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먹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4개를 몰빵 쳐버리는 거예요. 또는 2개 잡고 2개 잡고 몰빵 쳐버리고, 아니면 2개만 잡작 해놔놓고 쭉 떨어지면은 물타기 해버리고 몰빵 쳐버리고. 근데 선물은 뭐라 했습니까? 1포 먹기는 어려운데 5포 물리기는 쉬운 상품이라고 그랬죠. 울트라 리스크. 그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1포를 못 먹고 0.5포를 먹고 수익 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면 어떻습니까? 물리면 1포에서 손절 못하고 어떻게 2포나 3포에서 손절한단 말이에요. 먹으면 50만 원, 날리면은 100도 아니고 200에서 300만 원 손해 보는 상품이죠. 자, 선물의 특징을 아세요. 알면은 괜찮아요. 알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이 상품을 특징을 모르면 돈을 날리는 거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위험하다는 얘기는 위험한 걸 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한 걸 아는 거예요. 위험한 걸 모르면은 뭡니까? 사람은 반드시 다치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되겠지, 그죠? 근데 저는 위험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만 따로 떼내서 그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은 자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매매는 하세요. 대신에 제가 말하는 부분만 지키시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미니 선물을 잠깐 얘기를 드리는, 미니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요거 보시죠, 그죠? 요거 돋보기 키움증권 기념 돋보기 누르고 미니 요거 누르고 9월물 누르면 요게 미니입니다, 그죠? 자, 미니하고 일반 선물하고 비교 봅시다. 255.20, 255.20, 255.20, 255.18. 18은 뭐지? 얘는 1520, 2530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뭡니까?
0, 2, 4, 8, 10, 2, 4, 6, 8, 10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호가 차이가 조금 있네. 그죠? 얘는 0.05포, 얘는 0.02포. 그러면 살 수 있는 물량을 한번 볼게요. 요건 4개다. 그죠? 얘는 22개예요. 같은 2천만 원으로 4개 살 수 있고 22개다. 그럼 뭡니까? 얘는 얘의 5분의 1 토막이다. 그죠? 5분의 1로 분할시켜 놓은 거예요. 얘 한 계약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12,500원. 한 틱 먹으면 12,500원. 수수료 빼면 8,800원. 수수료 안 빼면 12,500원. 한 틱당.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12,500원 나누기 5를 해보세요. 2,500원 좀 치겠다. 그죠? 얘는 한 틱당 2,500원. 근데 틱이 틀려요. 얘는 0.5포인데 뭡니까? 얘는 0.2틱이지. 그죠? 0.2틱이죠. 그러면 그걸 또다시 뭡니까? 2,000원을 또다시 30% 70% 빼면은요. 대략 제 생각에는 한 1,000원 이하로 보이네요. 1,000원 이하로. 한 틱당 1,000원 이하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는 실제로 제가 매세 보면 알겠지. 한 개를 사보면 알 거다.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살 이유가 없으니까 안 사고요. 나중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제가 한 개 사보면은 요게 한 틱당 얼마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럼 한 틱당 얼마다는 걸 알고,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은 얘는 4개 사면 몰빵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들이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4개는요. 너무 적잖아요. 한 개 샀는데 물렸어. 하나 더 샀어요. 또 물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포인트에 50만 원씩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타기를 할까요? 손절을 할까요? 선물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선물은 손절을 해야 돼요.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얘는 4개밖에 못 잡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에 50만 원 날리기 싫어가지고 물타기를 해버려서 2개를 더. 근데 더 내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쫄리죠. 손실이 100만 원, 200만 원 돼가면 쫄리죠. 그런데 뭡니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본전까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받기. 그때 됐어야 2, 300만 원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손절하고 나오면 뭡니까? 더 올라가 버리죠. 짜증나지.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22개나 잡을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5개, 5개, 5개 이런 식으로. 그죠? 5개를 잡아도 되고 1개를 잡아도 돼요. 2개를 잡아도 되고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즉 쉽게 하면은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잡거든요. 2개를 잡아요. 1개, 2개를 잡아요. 이거를요. 더 이상 안 잡아요. 1개, 2개를 잡는데 2개를 잡았는데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손절해버려요. 그냥요. 손실이 얼마든가 손절해버려요. 물론 그런 경우 잘 없지. 그죠? 왜? 잘 안 잡으니까. 잘 없지만 있습니다. 저도. 물려있다가 수익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로 치면 어떻습니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뭡니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폭이 넓지. 그죠? 1개 잡을 거 5개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5개 잡을 수도 있고 하나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1,250원이면 12,500원이면 얘는 뭡니까? 대략 계산했을 때 뭐 1,200원쯤 되겠다. 그죠? 1,200원쯤. 1,000원 되겠다. 그죠? 잡아가지고 10틱 먹으면은 10,000원 먹는 기고 뭐 두세 틱 손절해도 2, 3,000원 날리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 그죠? 대신에 단점은 뭡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4개밖에 못 잡으니까 몰빵을 쳐가지고 2포인트 먹으면은 200만 원 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물량이 4개밖에 없어요. 얘는 뭐예요? 물량이 20개나 되죠. 그러니까 2포인트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한 개씩 손절한테 한 개씩 수익 실현을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수익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재매매에 한정돼서 얘기 드린 겁니다. 수익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200만 원 먹을 수 있는데 반해서 얘는 뭡니까? 2개씩 막 수익 실현 해버리는 게라. 그럼 얘는 150만 원밖에 못 먹을 수 있어요. 손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죠? 얘 1% 손해보면 얘도 1% 손해보니까. 근데 손실은 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왜? 얘는 4개가 최고 매수지만은 얘게 뭡니까? 20개가 최고니까 얘는 15개만 물려있다가 손절할 수도 있잖아요. 15개만 물려있다가. 그죠? 그럼 얘가 2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얘는 120만 원밖에 손해 안 볼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적고 손실도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이 리스크 울트라 리턴을 미들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단계
수익은 조금 낮고 위험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충분히 1억 가지고 있으면 1억 이상 투자하시면 4개를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4개 이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기가 모르게 물타기 하는데 그런 짓 하면 절대 안 돼요. 포스트잇을 붙여놓고요. 절대 매매하지 말자라고 아침마다 읽으세요. 기도문을 읽듯이 하루에 100번씩 읽으세요.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물타기 하지 말자. 자, 그렇게 매매하시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니 선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선물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드렸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크릿 카페나 아니면은 연구소에 보면은 기법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시장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매매해야 될 방법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설명해 주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참고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